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다들 긴급 안전 안내 문자 받으셨는지요? 갑자기 요란한 진동 소리와 함께 우물풍선 720개가 발견됐다고 하는 무서운 문자들을 보고 전 괜히 무섭고 불안했는데요. 그래서 황급하게 이 우물풍선에 대한 탈북자의 소견이 궁금하여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수 씨. 이번 북한의 우물풍선 투척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에 탈북해서 지금은 서울에서 거주 중인 김철수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평양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학교도 다녔습니다. 그렇군요, 김철수 씨. 최근 북한이 남한으로 우물풍선을 보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솔직히 말해서 북한의 이런 행동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지는 않았어요. 북한 정권은 늘 이런 식으로 오래전부터 남한을 자극하려고 해왔거든요. 이는 남한 국민과 군인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혼란을 일으키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단순히 남한에 대한 도발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도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북한 내부에서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북한 정권은 동지들에게 항상 외부의 적을 상정하고 이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 해요. 남한 국민들이 흔히 생각하는 세뇌 교육인 거죠. 오물풍선을 남한에 보내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권은 이런 도발을 통해 주민들에게 우리는 남한과 열렬히 싸우고 있다 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충성심을 강화하려고 하죠. 동시에 이런 사건을 통해 주민들의 관심을 내부 문제에서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남한과 국제사회는 이런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남한과 국제사회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런 도발에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행동이 큰 반향을 일으킬수록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할 겁니다. 대신 일관되고 냉정한 태도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이런 행동을 비판하며 압박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살던 시절에도 이런 도발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한에 대한 다양한 도발을 주기적으로 감행했어요. 남한에 전단을 보내거나 소형 무인기를 날리는 등의 행동도 있었죠. 그때마다 북한 내부에서는 이를 크게 선전하고 남한에 대한 더욱더 적대감을 부추겼습니다. 주민들은 이를 통해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다지게 되죠. 이는 주민들에게 체제의 강경함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죠. 북한 주민들은 이런 도발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주민들은 대체로 정권의 선전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북한 정권은 미디어를 철저히 통제하고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차단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정권이 전하는 정보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런 도발을 당연하게 여기고 어쩔 수 없이 남한을 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예시로 들자면 남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은 정말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고 극악무도한 적인 거죠. 남한의 여자와 남자는 저급하다느니 안 그러는 척 하면서 엄청 더럽고 오물 같다고들 합니다. 여자들은 사치를 부리려고 몸을 팔고 남자들은 틈만 나면 치고받고 싸우고 우리 북한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간다고 했었습니다. 전투 태세에 늘 준비되어 있다고 말이죠. 언제든지 북으로 치고 들어올 거니 저희한테는 늘 조심을 해야 한다면서 가족과 조국을 지켜야 했었습니다. 저희가 전쟁에서 지면 무조건 남자들은 노예로 여자들은 성놀이개로 쓰여진다고 했었습니다. 온 몸에서 구역질 나는 냄새가 나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그렇게 양아치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본 남한 주민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지요. 남한 주민들이 다들 생각하는 그런 세뇌 교육들은 정말 일부만 알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는 유아 시절부터 김일성 동화책들로 공부를 합니다. 이 동화책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영웅으로 묘사하고
그들이 한 일들을 과장되게 이야기합니다.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래를 배우고 그들의 초상화를 그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이는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지도자들에 대한 충성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땐 멋모르고 다들 하니까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누가 더 잘 그리나 하며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딱 기억나는 게 혁명 역사라는 과목을 통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업적을 배우고 그들의 영웅적 행위를 강조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이 과목은 필수 과목이며 학생들은 시험을 통해 이를 암기하고 이해해야 했었습니다. 남한에 와서 더 멋진 히어로 영웅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제 인생이 너무나 비통해서요. 안 믿겨서 몇 번이고 돌려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또한 미국, 일본, 남한 등 외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계속 주입합니다. 학생들은 이들 국가를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배워가며 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한 학우들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과목을 배운다고 하지요? 북한 학우들은 대학에 가서도 주체사상에 대한 자세한 심화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주체사상은 무조건 김일성이 창시한 이념으로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김일성 일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성인들은 주기적으로 조직 생활을 통해 정권의 지시에 따르고 김일성 일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각종 집회와 행사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찬양과 경의를 표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아, 참. 남한 주민들은 TV로 정말 재밌고 다양한 걸 보더군요. 북한의 TV, 모든 매체는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주민들에게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외국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합니다. TV, 라디오, 신문 등 모든 매체가 세뇌 교육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만큼은 전멸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한민족이지만 나라가 갈라졌다고 저렇게 끔찍할 수 있나 싶었던 남한은 당시의 최고의 적대국이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탈북하기 전에도 그런 도발을 보고 어떻게 느꼈나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저도 그런 도발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 남한은 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외부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북한 정권의 선전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런 도발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 짓인지 알게 됐죠. 마지막으로 남한과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실상을 알리고 정보의 통로를 넓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접하게 되면 주민들도 점차 정권의 선전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이 쌓이면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도 자유와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김철수 씨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인터뷰를 끝마치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북한의 오물풍선 투척에 대한 북한 측의 공식 입장이나 의견을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행동의 배경을 고려해 추측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북한은 이러한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으며 이는 주로 정치적, 심리적 이유에 기초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관점에서 오물풍선 투척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대남 적대감 표출,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기 위함 아닐까요? 또한 다른 시각으로는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은 때때로 도발적인 행동을 통해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주목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자유롭게 써주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